대한민국에서 1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투자자로 변모하게 되는 결정적 임계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시대. 누군가는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억 원조차 없는 사람에게 서울의 아파트는 영원히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1억 원을 모으는 순간 세상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월급에 목매던 삶에서 돈을 부리는 삶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결제일에 쫓기며 방어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그 굴레를 끊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1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통해 1억 원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20%의 벽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종잣돈의 유무라는 사실입니다. 종잣돈이 적은 투자는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자산이 성장하는 곡선은 처음에는 지독할 정도로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0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까지 가는 구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도 이자는 푼돈처럼 느껴지고 물가는 더 빨리 오르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지루한 구간에서 포기하고 다시 소비의 늪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모아서 언제 부자 돼? 그냥 지금 여행이나 가자.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1억 원이라는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자산의 곡선은 기하급수적으로 꺾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명확한 경제적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수익의 절대 규모가 드디어 노동소득을 보조하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의 5% 수익은 고작 5만 원으로 치킨 두어 마리 값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억 원의 5% 수익은 500만 원입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몇 달치 노동을 대신해주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내가 아파서 쉬거나 잠시 일을 멈춰도 1억 원이라는 덩어리가 소득을 창출합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둘째, 대한민국 자산시장에서의 레버리지 단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순수하게 월급만 모아서 이 벽을 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억 원은 이 거대한 자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렛대입니다. 청약 당첨 시 계약금을 치르거나 경매로 나온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실탄이 됩니다. 1억 원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만 1억 원을 쥔 사람에게는 내 인생을 바꿀 강력한 현실이자 선택권이 됩니다. 셋째, 분산 투자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현금이 1억 원 이상 확보되면 비로소 자산 배분이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백만 원을 여러 군데 쪼개는 것은 관리 비용만 높일 뿐 수익금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주식, 채권, 달러 등에 나누어 담으면 분산한 각각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보장할 수 있어 시장의 파도를 견딜 체력이 생깁니다. 노동소득으로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 그 5년 이상의 시간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현실 속에서 그 지루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은 이미 상위 계층의 사고방식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문법을 몸소 익히는 가장 확실한 자본가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1억 원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안 쓰는 것을 넘어 정교한 돈 관리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이기에 의지력이 아닌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강제 저축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극한의 통제 구간을 거치는 것을 필연적입니다. 월급날 통장을 스치기도 전에 적금과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액을 정해서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삶을 설계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걷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타격을 방어할 비상금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1,000만 원 정도는 결코 깨지 않는 방패로 파킹 통장에 예치하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지며 우리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전세금 인상, 갑작스러운 이직, 혹은 가족의 병원비 같은 상황 말입니다. 이런 위기 때 적금을 깨버리면 1억 원으로 가는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비상금이라는 방패가 있어야 우리는 시장의 하락장이나 개인적인 위기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짜 부자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용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타인의 시선과 비교 문화가 유독 강력한 사회입니다. 신형 자동차 할부금이나 명품 가방은 미래의 나를 현재의 허영심에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남들이 어디를 놀러가고 무엇을 샀는지에 대해 철저히 귀를 닫으십시오. 우리가 1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전략적 투명인간이라 정의하십시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자산은 가장 빠르게 불어납니다. 네 번째는 자산의 70%는 안전자산에 두어 기반을 다지십시오. 나머지 30%는 소액이라도 주식이나 ETF 등 시장에 직접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을 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 완성되었을 때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장의 온도를 미리 익히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저축은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성장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매달 늘어나는 장어와 조금씩 쌓이는 수익금을 보며 성취의 선순환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을 모은 우리가 얻게 될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실 1억 원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슈퍼카를 타거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내 집을 바로 마련하기에도 여전히 부족한 금액일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겨우 그 돈으로 인생이 바뀌겠냐며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요새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부당함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당장 직장을 잃어도 1년 이상은 품위를 유지하며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눈빛을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대화의 무게감을 다르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허덕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인생의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1억 원은 삶의 태도를 방어해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심리적 여유가 생기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조급함이 사라지면 더 큰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견뎠던 그 시간 속에 녹아있는 절제와 인내, 전략적 사고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십억 원의 자산을 관리할 가장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초라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벌써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커피 한 잔을 아끼고 미래를 위해 저축한 그 마음은 이미 1억 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위대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고지를 점령할 것이고 그 끝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것입니다. 1억 원을 모아본 사람만이 그 다음 1억 원, 그리고 10억 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멋진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길의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갑시다.